변호사님, 네. 의대 증원 집행 정지에 대한 항고가 각하와 기각되었습니다. 네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누구는 각하고 또 누구는 기각이 된 건가요? 그 각하랑 기각은 둘 다 패소하는 거긴 한데 네. 이유가 좀 다르고요. 결론은 의료계가 패소한 건 맞죠. 그래서 의료계가 이제 재항고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각하랑 기각이 어떻게 다르고 결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의료계가 재항고한다는 게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교수랑 전공의 그리고 수험생은 각하가 됐고 그리고 재학생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왜 다르게 된 건가요? 각하는 애초에 소송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의 테이블로 못 올라간 거고요. 각하가 되는 건 법률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적격,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없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 의대 증원 처분이라는 거는 각 대학의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학생들이. 네. 근데 교수나 뭐 전공이 기존 일하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직접 그 대학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대학의 의대가 증원되는 거하고 직접 연관성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하가 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의대 재학생은 만약에 그 대학의 신입생이 늘어나면 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라는 소송 요건을 통과한 거고 이제 본안 판단을 받은 건데 이제 기각이 된 거죠. 그럼 각하든 기각이든 일단 의료계가 패소한 거는 똑같은데 이유만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죠. 집행정지가 인용됐더라면 몰라도 어차피 각하나 기각이라는 건 법조계나 법률 사유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실제 정책이 이제 멈추는 효과는 없는 거죠. 결론의 차이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의대 재학생에 대한 기각 사유를 판단할 때 공공복리라는 이유로 그 법원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의 의중은 드러난 거죠. 예. 당초 집행정지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이제 막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계는 재항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원래 이제 집행정지의 1심은 각하로 끝났었고요. 항고가 2심의 성격이 있는 거고 재항고가 이제 대법원 3심의 성격이 있거든요. 이론상은 재항고까지 가능하죠. 권리이긴 한데 이게 이제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심사가 올라가도 최소 3개월은 봐야 돼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신입생 모집 요건이 확정되고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재항고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네. 그런 입장이 이제 대다수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재항고를 할 테니까 뭐 31일까지 판단을 내려달라 기한을 명시해서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글쎄요, 뭐 시간이 최대한 빠르게 내리기도 힘들고요. 내린다 해도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의료계가 또 뭐 집행정지 이외에 본안소송도 제기했잖아요. 네네. 집행정지는 뭐 각하와 기각이 됐을지 몰라도 뭐 본안에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집행정지는 본안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안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본안에서 뭐 1년 후에 승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이슈가 주목되는 사건은 네. 중간 성격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검찰에서 이제 구속 불구속 되는 거랑 비슷한데 네. 이게 집행정지의 결론이 의료계가 패소했다는 뜻은 본안도 물론 이제 재판부는 다르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설령 본안에서 심사를 할 때 의료계가 억울하다 해도 시기적으로 1년이 더 지나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도 멈추는 게 무리하다고 판단됐으면 1년 후에 이미 신입생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때 가서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게 판단되겠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본안 소송이 집행정지와 결과가 다르기는 좀 힘들지 않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왜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 행정소송이랑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건데요. 행정처분이랑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반 국민들을 위해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이 가져오는 공익성하고 침해되는 사익,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네. 침해되는 사익과 항상 비교 형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도 맞물려 있고 그 이제 법원에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의대 정원 처분이라는 공익성이 침해받는 의료계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익성이 더 클 때는 기존 처분이 유지가 되고 네. 사익이 더 클 때만 이제 처분이 취소되는 게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거죠. 재판 도중에 이제 법원에서 네네. 정부에게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네네. 했다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뭐 의료계는 살짝 기대를 하고 네. 뭐 정부는 살짝 실망을 했겠지만 이제 와서 보면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설레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법원에서 그냥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들 본인들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자료 달라고 했다는 말 자체가 마치 결론을 예정한 것처럼 착각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네.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 영상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론의 심증을 드러낸 건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반대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죠. 2,000명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각하는 통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의대 재학생조차 각하가 됐더라면 네. 애초에 2,000명을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테이블로 못 올라오니까. 근데 그 법원에서 2,000명을 자료 달라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일단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용될 거다 이런 건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의료계 종사자 중에서 이번에 청구인으로 좀 안 들어간 사람이 네네.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다면 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처분은 똑같기 때문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또 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의료계와 정부 간에 싸우고 있는 처분 중에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의대 증원 처분이고 예전에 왜 면허정 처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처분들이 있는데 다른 처분으로 만약 행정소송을 한다면 별도의 판단이 되긴 돼요. 이론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처분이 핵심이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온 처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분을 취소하는 거는 더 무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진행돼 버린 거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진행돼 버린 게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다른 처분으로 또다시 집행정지나 소송을 해본다 한들 사실은 이번 집행정지가 변곡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지금의 의대 정원은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갈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설령 다음 정부가 들어온다 해도 이건 이제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